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절망에서 희망으로, 관점 하나로 바뀐 인생. 절망의 나락에서. 1954년 미시시피의 작은 시골 마을.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오펠라, 아니 오프라 게일 윈프리. 사실 출생신고서에는 오펠라라고 적혀 있었지만 발음하기 어려워서 모두가 오프라라고 불렀습니다. 오프라의 어머니 버네타는 미혼모였고 아버지는 군인이었지만 오프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해티메이가 오프라를 키웠는데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특별한 교육법. 해티메이 할머니는 오프라에게 3세부터 글을 가르쳤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할머니는 오래된 성경책을 펼쳐놓고 오프라에게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프라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큰일을 할 거야.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오프라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세, 어머니에게 보내지다가 할머니가 병에 걸리자 오프라는 미러키에 사는 어머니 베르네타에게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오프라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르네타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딸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베르네타의 남자친구와 친척들이 어린 오프라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세부터 시작된 성폭행. 오프라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9세부터 19세 생사촌 형, 엄마 남자친구, 가족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학교에서도 오프라는 이상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가난한 옷차림, 제대로 씻지 못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14세, 극한의 시련. 14세가 된 오프라에게 더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곧 사망했습니다. 이때 오프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아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의 집, 새로운 시작. 내시빌로의 이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베르네타는 오프라를 내시빌에 사는 친아버지 버논 윈프리에게 보냈습니다. 버논은 이발사로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프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너는 할 수 있어. 버논은 오프라에게 규칙을 정해주었습니다. 매주 5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기, 매일 일정 시간 공부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고등학교에서의 성공. 새로운 환경에서 오프라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량이 늘어나면서 어휘력이 풍부해졌고 말하는 능력도 뛰어나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오프라는 연설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학생회 부회장도 되었습니다. 17세에는 미스 블랙 테네시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오프라는 항상 내가 가짜가 아닌가? 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대학 진학과 방송계 입문. 19세에 테네시 주립대학교에 입학한 오프라는 동시에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말하기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던 오프라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심연으로. 볼티모어에서의 실패. 22세가 된 오프라는 볼티모어의 WJG-TV에서 저녁 뉴스 앵커로 스카우트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꿈꿔왔던 텔레비전 앵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작진들은 오프라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머리를 펴세요. 너무 곱슬거려요. 화장을 더 진하게 하세요. 카메라에 너무 어둡게 나와요.
더 권위 있게 말하세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정체성의 혼란. 오프라는 자신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머리를 화학적으로 펴서 백인처럼 만들려고 했고, 말투도 억지로 차갑고 권위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프라다운 매력은 사라졌습니다. 시청률은 떨어졌고, 동료들로부터도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머리를 펴는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약품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오프라는 가발을 써야 했고, 이는 그녀의 자존감을 더욱 짓밟았습니다. 22세, 인생 최악의 시기. 결국 뉴스 앵커에서 해고된 오프라는 아침 토크쇼 People are Talking People are 토킹의 공동 진행자로 좌천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뉴스에는 맞지 않으니 가벼운 프로그램이나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때 오프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폭식증과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해 오프라는 폭식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어버리고 피자를 통째로 혼자 먹었습니다. 체중은 100kg를 넘어섰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뚱뚱한 여자가 어떻게 TV에 나와? 더 심각한 것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오프라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야 안젤로와의 만남. 그때 오프라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 마야 안젤로였습니다. 마야는 오프라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마야는 우울에 빠진 오프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프라,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요. 제가 실패한 것들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감사한 일이요? 제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게 바로 연습이에요. 감사의 기적. 첫 번째 감사일기. 1977년 어느 저녁, 오프라는 마야의 말을 떠올리며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지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있을까? 5분, 10분이 지나고 드디어 오프라는 첫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1.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발이 젖지 않았다. 웃기면서도 슬픈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 2. 아침에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3. 버스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4. 동료 게일이 웃어주었다. 5. 아버지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다.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2주째의 변화. 2주가 지나자 오프라는 신기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저 할머니가 나한테 미소 지어주시네. 아, 이 샌드위치 정말 맛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정말 예쁘네. 예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작은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월째 놀라운 발견. 한 달이 지나자 오프라의 감사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1. 오늘 인터뷰한 게스트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2. 시청자 한 분이 편지를 보내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3. 내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 5. 거울을 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다. 3개월째 삶의 전환점. 3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오프라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게일 오프라, 요즘 뭔가 달라졌어. 더 밝아 보여. 프로듀서 시청자들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오프라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피플아 토킹 시청률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가 게스트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깊어지고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게 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시카고로의 부름. 1984년 시카고의 WLS-TV에서 오프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토크쇼 AM 시카고의 진행자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오프라는 2년 반 동안 감사일기를 써왔습니다.
총 2737개의 감사 항목이 적힌 공책들이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카고행을 결심하며 오프라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카고에서의 기적. 1984년 1월 2일 AM 시카고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라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곱슬머리 그대로, 풍만한 체형 그대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방송했습니다. 첫 방송 주제는 이혼한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오프라는 게스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정말 감사해요. 그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3개월 만에 AM 시카고는 같은 시간대 1위가 되었습니다. 1985년 오프라 윈프리 쇼의 탄생. 성공에 힘입어 1986년 9월 8일 오프라 윈프리 쇼가 전국 방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송에서 오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감사할 일들 덕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전파. 오프라는 방송에서도 감사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감사일기 쓰기를 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프라, 당신 덕분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인데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하루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니. 현재의 오프라.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지금까지 40년 넘게 써온 감사일기는 수백 권에 달합니다. 201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오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습니다. 때로는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죠. 감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의 힘에 대한 증명입니다. 감사일기의 과학적 효과.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25% 감소, 수면의 질 16% 향상, 면역력 23% 증가, 행복감 25% 상승. 시작하는 방법.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하세요.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그날 감사했던 일 5가지를 적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21일 동안 지속해보세요. 오프라는 말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고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감사일기,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시겠어요?